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보여준 놀라운 충성심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경상남도 작은 산골 마을, 그곳에는 70대 할아버지 김정수 씨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 딸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버리고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는 3년 전 주워온 진돗개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개에게 백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온몸이 새하얀 털로 덮여 있어서 마치 백호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백호는 처음 할아버지 집에 왔을 때만 해도 겨우 생후 2달 된 새끼였습니다. 어미개를 잃고 길에서 헤매다가 할아버지가 발견한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평생 개를 키워본 적이 없었지만 그 작고 가련한 새끼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백호는 밤마다 어미를 찾아 울어댔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백호를 돌보았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데워서 먹이고 추운 밤에는 자신의 이불로 감싸주었죠. 시간이 흘러 백호는 점점 자랐고 할아버지와의 유대감도 깊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눈을 뜨면 백호가 침대 옆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밭일을 나가면 백호도 졸졸 따라갔고 할아버지가 마을 회관에 가면 백호는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할아버지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면 신나게 뛰어나와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개까지 돌보기에는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백호가 있은 후로 할아버지의 표정이 훨씬 밝아졌고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백호는 정말 영리한 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여러 가지를 배웠죠. 할아버지가 신발을 신으면 산책 나갈 시간이라는 걸 알았고 할아버지가 모자를 쓰면 밭에 나갈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은 날에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옆에 있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일상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죠. 백호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할아버지 곁을 더 자주 맴돌았고 할아버지가 기침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백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괜찮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사실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어지러웠죠.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백호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할아버지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백호는 평소와 다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즉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중이었지만 백호의 짖는 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에 사는 박씨 부부가 백호의 이상한 짖음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백호는 밤에 짖는 법이 없었거든요. 박씨 부부는 옷을 걸쳐 입고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씨 부부는 백호가 집 앞에서 계속 짖으면서 집안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빨리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것 같았죠. 박씨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괴로워하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백호는 할아버지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길 때도 백호는 계속 따라가려고 했죠. 병원에서 진단 결과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백호가 이웃들을 불러준 덕분에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백호는 매일 집 앞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박씨 부부가 밥을 가져다 주어도 별로 먹지 않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서 길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호를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백호는 누구의 위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백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나와 마을을 벗어나더니 산길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따라가 보니 백호는 정확히 병원이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까지는 차로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산길과 논밭을 지나 큰 도로도 건너야 했죠. 마을 사람들은 백호가 길을 잃고 다칠까봐 걱정했지만 백호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백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병원까지의 길을 정확히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알았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백호는 마치 GPS가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 정확한 길을 택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다리를 이용했고 큰 도로를 건널 때는 신호등을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백호는 로비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걔가 혼자 병원에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보안 요원이 백호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백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바로 그때 박씨 부부가 할아버지 문병을 오면서 백호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놀라면서도 백호를 할아버지가 있는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물론 병원 규정상 걔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백호의 특별한 사연을 들은 간호사들이 잠시만이라며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백호가 재회하는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백호는 할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달려가서 꼬리를 흔들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도 백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죠. 며칠 만에 만난 것뿐이었는데 마치 몇 년을 헤어져 있었던 것처럼 둘 다 감격해했습니다. 의사들도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것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혈압과 심박수가 백호를 본 후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반려동물이 환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백호의 존재가 할아버지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규정상 백호가 계속 병실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씨 부부가 백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백호는 할아버지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호사들이 백호를 병원 마당에 있게 해주었고 백호는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있는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매일 백호는 병원 마당에서 할아버지가 창문에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도 하루에 몇 번씩 창문으로 백호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죠. 이런 광경을 본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들도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간호사 이미영 씨는 백호의 이야기에 특히 감동받았습니다. 이 씨는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백호와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신과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휴식 시간마다 백호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백호가 병원에서 기다리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 할아버지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 치료 효과가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간병인 없이 혼자 병원에 있었는데 백호가 와서 기다려주고 있다는 생각에 외롭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창문으로 백호를 보는 것이 치료받는 동기가 되었고 빨리 나아서 백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했죠. 이런 특별한 이야기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고 곧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할아버지를 구한 진돗개, 병원 앞에서 일주일째 기다려였습니다. 이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병원으로 백호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호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백호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백호의 충성심에 크게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큰아들 김태우 씨였습니다.
태호 씨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15년 전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태호 씨가 도시로 나가는 것을 반대했고 태호 씨는 시골에서 농사만 지을 수는 없다며 집을 나온 것이었죠. 그 후로 명절에도 집에 내려오지 않았고 전화 통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백호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호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태호 씨를 따라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온 것을 보고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는 어색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둘 사이를 멀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태호 씨는 아버지의 많이 늙은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고 할아버지는 아들이 많이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백호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백호는 마치 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백호를 쓰다듬을 때 태호 씨에게 백호 이야기를 해주었고 태호 씨도 백호를 보면서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백호가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곁에 있어주지 못한 동안 백호가 아버지를 지켜주었다는 생각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죠. 그날 밤 태호 씨는 병원 마당에서 백호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호 씨는 할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하지 못한 효도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들이 자신을 돌봐주는 것에 감격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너무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백호는 이런 부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치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로는 예전보다 좀 더 편안해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병원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좋아진 지 2주일 후 드디어 퇴원 날이 정해졌습니다. 의사는 완전히 회복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백호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 로비에 나타나자 백호는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다른 환자들도 모두 나와서 할아버지와 백호의 퇴원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간호사 이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백호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씨는 백호 덕분에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충성심이 무엇인지를 백호에게서 보았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백호는 계속 할아버지 옆에 붙어서 걸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다시 아프거나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태호 씨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백호는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아서 할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할아버지와 백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박씨 부부를 비롯한 이웃들은 그동안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았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자신의 집,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백호도 할아버지 침대 옆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편안해했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호 씨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업도 있고 가족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런 태호 씨의 마음을 아는 듯 백호는 태호 씨에게 다가가서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죠. 태호 씨는 그 순간 백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내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태호 씨가 서울로 돌아간 후 할아버지와 백호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백호에게 더욱 애정을 보이게 되었고 백호도 할아버지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일어나면 백호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몸에 이상은 없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갈 때도 백호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백호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백호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들도 백호를 무서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대했고, 어른들도 백호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일상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백호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렸던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백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차를 타고 오기도 했습니다. 모두 백호와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진심으로 백호를 좋아하고 자신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할아버지도 기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백호도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오면 백호는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죠. 아이들도 백호를 보며 신기해했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백호처럼 충성스럽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물행동학자인 이선우 박사였습니다. 이 박사는 백호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연구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박사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면서 백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호가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냄새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할아버지 몸에서 나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백호가 병원까지 찾아간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백호는 할아버지가 탄 구급차의 냄새를 따라갔고, 그 냄새가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병원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었죠. 이 박사의 연구 결과는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백호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동물 애호가들도 백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일부는 한국까지 백호를 보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해진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할아버지와 백호의 일상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방문객들을 맞이하느라 피곤해졌고, 백호도 계속되는 방문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방문객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호를 만지려고 억지로 잡으려 했고, 어떤 사람들은 할아버지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밤늦게까지 찾아와서 할아버지의 잠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백호도 할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예민해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오면 경계하며 짖기도 했죠. 이런 상황을 본 마을 이장님이 나서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은 할아버지와 백호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방문 시간을 정하고 일정 인원 이상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마을 입구에 안내판을 세워서 방문객들에게 예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죠. 마을 사람들도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교대로 할아버지 집 앞에서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 백호도 마을 사람들이 자신과 할아버지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특별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민호 씨였습니다. 정 감독은 백호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유명해졌고 더 이상 관심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 감독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 감독은 단순히 화제성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 감독은 한 달 동안 마을에서 지내면서 할아버지와 백호의 일상을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장면은 없었지만 둘의 평범하고도 특별한 일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는 모습, 함께 산책하는 모습, 할아버지가 백호에게 밥을 주는 모습 등이 카메라에 담겼죠. 촬영 과정에서 정 감독은 할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호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분, 백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순간의 감동, 그리고 백호와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촬영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라고 하는데 난 백호가 나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 백호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나도 백호를 가족으로 생각하거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정 감독도 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또 하나의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촬영 중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백호는 즉시 할아버지 옆으로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살폈습니다. 백호는 할아버지가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병원에서처럼 할아버지를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했죠. 이 모습을 본 정 감독과 스태프들은 백호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정 감독은 편집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호와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가장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죠. 결국 정 감독은 화려한 효과나 과장된 연출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성된 다큐멘터리 백호, 그리고 할아버지는 전국의 영화관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동받았고, 특히 노년층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면서 백호와 할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예의를 지키면서 방문했고, 할아버지와 백호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많은 노인분들이 백호를 보러 오셨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은 백호와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위로를 얻었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노인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와 겹쳐보며 공감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둘째 딸 김미순 씨였습니다. 미순 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버지께 안부를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미순 씨도 오빠인 태호 씨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소원했던 사이였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 따라 부산으로 간 후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자주 오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백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순 씨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죠. 백호도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만난 것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미순 씨는 사흘 동안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걱정, 혼자 계시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 등을 이야기했죠. 백호는 이런 가족 상봉의 순간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족들을 다시 뭉쳐지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는 듯했죠. 실제로 백호의 존재가 없었다면 이런 가족 상봉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미순 씨가 부산으로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더욱 밝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백호도 할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호에게 새끼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다른 진돗개와 사이에서 새끼를 가진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백호가 어미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백호는 임신 중에도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예민하게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폈죠. 마치 자신뿐만 아니라 뱃속의 새끼들도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백호는 건강한 새끼 4마리를 낳았습니다. 모두 어미를 닮아 새하얀 털을 가진 귀여운 새끼들이었죠. 할아버지는 갑자기 늘어난 식구들 때문에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끼들이 자라면서 집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새끼들은 할아버지 주변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고 할아버지도 새끼들을 보며 매일 웃음을 지었습니다. 백호는 훌륭한 어미가 되어 새끼들을 잘 돌보면서도 할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새끼들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새끼들을 보러 자주 놀러 왔고 새끼들도 아이들과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백호의 유전자를 받아서인지 새끼들도 매우 영리하고 사람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자라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5마리의 개를 모두 키우기에는 할아버지 혼자서는 힘들었거든요. 먹이비도 많이 들었고 돌봄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태호 씨와 미순 씨가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을 좋은 가정에 분양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개를 사랑하고 잘 키울 수 있는 가정을 신중하게 선별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많은 사람들이 백호의 새끼를 분양받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가정들을 선택하여 새끼들을 분양했습니다. 모든 분양 가정에는 정기적으로 새끼들의 근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죠. 새끼들이 각자의 새 가정으로 떠난 후 백호는 처음에는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할아버지에게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새끼들을 키우느라 소홀했던 할아버지 돌봄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백호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2달에 한 번씩 방송국에서 근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도 꾸준히 좋아졌고 백호도 건강하게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백호가 할아버지와 함께한 지 7년이 되던 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억력에 문제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 할아버지는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호는 할아버지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끔 백호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밥을 주는 것을 깜빡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백호는 화내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할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가서 길을 잃을까봐 백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인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 먹는 시간을 깜빡하면 백호가 할아버지 앞에서 짖어서 알려주었죠. 심지어 밤에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도 백호가 함께 일어나서 안내해 주었습니다. 태호 씨와 미순 씨는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어 더 자주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사람 모두 각자의 생활이 있어서 상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호의 존재는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할아버지의 상황을 알고 더욱 신경 써서 돌봐주었습니다. 특히 박씨 부부는 매일 할아버지 집을 들러서 안부를 확인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백호는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보호자이자 간병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백호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고 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의사의 진단 결과 백호는 심각한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었지만 백호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수의사는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호가 아프다는 소식에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백호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백호를 쓰다듬으며 빨리 나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백호는 아픈 몸이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를 돌보려고 했습니다.
수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백호는 할아버지가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어나서 말렸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할아버지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 씨와 미순 씨는 백호의 치료비를 걱정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호는 그들의 아버지를 구해준 은인이었고 지금도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소중한 가족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백호를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백호의 소식을 들은 전국의 팬들도 걱정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료비를 돕겠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편지나 선물을 보내며 백호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백호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죠. 할아버지도 백호가 좀 나아진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할아버지와 백호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돌보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이 들고 아픈 할아버지와 아픈 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할아버지는 80생일을 맞았습니다. 태호 씨와 미순 씨는 아버지의 80생신을 기념하여 소규모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참석하여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해 주었죠. 백호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비록 예전보다는 힘이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특별한 날을 함께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호와 함께 생신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잔치 중에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건 백호 덕분이야. 백호가 내 목숨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갈 이유를 줬거든.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도 할아버지와 백호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둘 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를 확인하며 안부를 묻고 함께 느린 걸음으로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 둘을 따뜻하게 지켜봤고 전국의 팬들도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을 보냈습니다. 백호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봄날 아침, 백호는 평소와 같이 할아버지 침대 옆에서 할아버지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백호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안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로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백호는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상함을 느낀 박씨 부부가 안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잠든 채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신 것이라고 했죠. 백호는 할아버지가 떠났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슬피 울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할아버지 옆에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장례식 날, 백호는 할아버지의 관 앞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백호는 오직 할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 씨와 미순 씨는 백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백호가 대신해 주었다는 생각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백호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태호 씨는 백호를 서울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백호는 할아버지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순 씨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백호는 할아버지 집에 그대로 남기로 했습니다. 박 씨 부부가 백호를 돌봐주기로 했고 태호 씨와 미순 씨는 정기적으로 내려와서 백호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백호는 할아버지가 없는 집에서도 할아버지의 흔적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주 앉던 의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할아버지 침대 옆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언제든 돌아올 거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백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백호도 많이 의기소침해져 있었는데
몸도 함께 안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수의사는 백호가 상심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태호 씨와 미순 씨는 최선을 다해 백호를 치료했지만 백호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백호는 마치 할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백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묻힌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박씨 부부가 뒤따라갔지만 백호는 이미 할아버지 묘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백호는 할아버지 묘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죠. 박씨 부부는 백호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백호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백호는 할아버지 묘 옆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백호도 할아버지 곁으로 떠났습니다. 수의사는 백호가 자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평화롭게 가신 것이라고 했죠. 마을 사람들은 백호를 할아버지 묘 바로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생전에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던 둘이 죽어서도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호의 장례에 참석했고 모두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 씨는 아버지와 백호의 묘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호야,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웠어. 이제 아버지와 함께 편안히 쉬어. 미순 씨도 백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백호의 죽음 소식을 들은 전국의 팬들도 크게 슬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호를 추모하는 편지와 꽃을 보냈고 백호의 묘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백호를 기념하여 작은 동상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와 백호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의 동상이었죠.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동상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연인들이 와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기도 했고, 가족들이 와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백호의 새끼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새끼들이 어미 백호를 닮아 충성스럽고 영리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분양받은 가정들은 정기적으로 새끼들의 근황을 태호 씨와 미순 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한 마리의 새끼는 어미 백호와 똑같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키우시는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이웃에게 알려서 할머니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백호의 유전자가 새끼에게도 전해진 것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민우 씨는 백호의 죽음 이후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백호,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백호의 일생과 할아버지와의 사랑,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준 감동에 대해 다뤘습니다. 후속 다큐멘터리에는 백호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백호의 이야기를 보고 유기견을 입양한 사람들, 홀로 사시는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게 된 사람들,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간호사 이미영 씨도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습니다. 이 씨는 백호 덕분에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백호에게서 배웠고, 그 후로 환자들을 대할 때도 더욱 진심을 다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물 행동학자 이선우 박사도 백호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박사는 백호와 같은 능력을 가진 개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이런 개들을 의료진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백호의 능력이 과학적으로 활용되는 길이 열린 것이었죠. 태호 씨는 백호의 죽음 이후 회사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와 백호가 살던 집을 지키면서 아버지가 하시던 농사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태호 씨의 진심을 이해하고 함께 내려왔습니다. 미순 씨도 부산의 식당을 정리하고 고향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형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백호의 묘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남매는 백호 덕분에 다시 가족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백호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백호를 기리고 반려동물과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행사는 점점 커져서 전국적인 반려동물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백호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개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반려동물과의 감동적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기견 입양을 돕는 부스도 설치되어 많은 개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백호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계속 출간되었습니다. 아동용 동화책, 청소년용 소설, 성인용 에세이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동물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주는 좋은 교육 자료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백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백호의 이야기를 번역해서 출간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백호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백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일본 특유의 세밀하고 감성적인 표현으로 백호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그려내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본 일본 사람들 중에는 한국까지 백호의 묘를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백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할리우드의 한 제작사에서는 백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 씨와 미순 씨는 백호의 이야기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백호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모두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건립,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동물 학대 방지 캠페인 등에 사용되었죠. 백호의 사랑이 더 많은 동물들에게 전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년 후, 백호가 살던 마을에는 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되었습니다. 백호를 기리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상업적인 시설이 아니라 교육과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아이들이 동물과 교감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죠. 테마파크 한쪽에는 백호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백호와 할아버지의 사진들, 백호가 사용했던 물건들, 그리고 백호에게 보내진 수많은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백호에게 쓴 편지들은 방문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념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은 백호의 생애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백호가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습이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상영되었죠.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테마파크에는 또한 백호의 새끼들 중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설이었는데 어미 백호와 똑같이 새하얀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방문객들, 특히 아이들과 잘 어울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백설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백호의 팬들도 많았습니다. 백호를 직접 보지 못한 아쉬움을 백설이를 통해 달래는 것이었죠. 백설이도 어미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매우 영리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호 씨의 아이들도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시골 생활을 힘들어했지만 점점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백호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남다른 감수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호 씨의 큰아들은 수의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백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것이었죠. 작은 아들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순 씨의 딸도 동물 관련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동물행동학을 전공해서 백호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동물들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백호의 영향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백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 아이들은 동물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백호의 정신이 마을 전체에 스며든 것이었죠. 백호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호의 이야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검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죠. 비록 아직 정식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소식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백호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태호 씨와 미순 씨는 백호와 아버지의 묘 앞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백호가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는 소리 같았고, 할아버지가 만족스러워하는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백호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충성심, 헌신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매년 백호의 기일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백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꽃을 바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백호에게서 배운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들에게는 백호의 묘가 특별한 위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반려동물도 백호처럼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백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작은 진돗개가 보여준 위대한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생명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백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개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백호와 할아버지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백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종족을 넘어서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해지며 죽음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가진 존재들은 결코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호는 비록 이 세상을 떠났지만 백호가 보여준 사랑과 충성심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전해져서 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호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우리가 백호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무조건적인 헌신. 이런 마음들이 백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즐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